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여정을 영상으로 남기고 있는 부자촌생입니다. 제가 최근 발전하는 부동산 투자자라는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는데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 환영합니다. 놀러 오세요.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고 간단하게라도 댓글을 적어주신 분들 대상으로 해당 영상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곳은 장안평역 일대입니다. 장안평역, 즉 천호대로를 기준으로 남쪽은 성동구 용답동이고 북쪽은 동대문구 장안동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맥락에서 오늘 영상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와 눈여겨봐야 할 곳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일대에 임장 가실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장안평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두 번째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세 번째 중고차 매매시장 현대화, 네 번째 중랑물재생센터 군자차량기지의 저유용 부지, 다섯 번째 청년 안심주택. 여기서는 이제 준주거 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된 사례까지 모두 보셔야 합니다. 오늘 다룰 곳은 장안평 지구중심지입니다. 지구 중심지라는 측면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죠.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서 지구 중심 및 역세권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직주 균형을 강화하여 자족 도시를 실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구 중심지는 근린생활시설 밀집 지역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역세권은 용도 지역 변경, 용적률 인센티브 등 다양한 도시계획적 지원으로 복합 기능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곳과 관련된 생활권 계획부터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내용을 고려하여 장안평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검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안평역 일대를 정비함으로써 중심지를 육성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 및 지역 상업 서비스의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죠.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해서 한천로 2길에는 중고 부품 판매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며 장안로 2길, 천호대로 85길에는 음식문화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중랑물재생센터 일원 도시재생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장안평 중고차 매매센터를 현대화하고 중랑물재생센터를 복합개발하며 군자차량기지 일원의 철도부지 관리 방안을 전략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계획일 뿐이지만 생활권 계획에 따르면 중랑물재생센터의 상부 공간을 녹지화, 중랑천변 수변문화 여가 공간을 연계하고자 하며 역세권 청년주택, 신혼부부 주택 등 주거 기능 도입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을 잘 봐야 합니다. 또한 군자 차량 기지도 이전 이후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또는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쨌거나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추진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점은 알 수 있죠. 물론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 2016년 발간된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보면 3단계를 통해서 추진코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매매센터 차량을 물재생센터 부지로 이동해서 매매센터 현대화를 하고 2단계에서는 부품상가 나다동의 사업체를 매매센터로 이전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부품상가 현대화를 추진코자 하는 것이죠. 보시면 2017년도에 완료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계획에서 많이 지체된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나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인데요. 시기적으로는 많이 지체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안평 중고차 매매센터는 1979년에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중고차 매매센터입니다. 국내 최대 중고차 시장으로 명성을 유지하다가 시설 노후화로 인해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죠. 서울시는 2018년 1월 이 구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었으며 현재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최고 36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 복합 상업시설로 탈바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안평 일대는 2016년 8월 4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중요성은 용답동 편에서도 언급했으니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봐주세요. 2016년 8월 4일 당시에는 근린재생 중심시가 지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1월에는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나오게 됩니다. 이 용역에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우선 가업 목적을 보시면 기존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인근의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그리고 군자차량 기지, 중랑천 수변공간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서울지자체 차원이 아닌 국가 단위의 중요한 사업임도 알 수 있죠.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휴부지,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2년 12월 26일 서울시 보도자료에서 기존의 경제기반형에서 다시 중심시가지형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제기반형은 현재 서울의 창동상계, 홍릉 일대, 서울역 일대, 영등포 경로 총 4곳이 있습니다. 중심시가지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면적도 약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다시 중심시가지형으로 변경되었을까요? 항상 그 사유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유를 보시면 경제기반형 계획부지인 중랑물재생센터, 군자차량기지의 활용이 불가능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서울시에서도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그리고 군자차량기지 이전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에 따라서 우선 장안평 일대부터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도 볼 수 있죠. 2016년에 발간된 장안평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보면 마스터 플랜이 나오는데요. 23년 현재에도 충분히 볼 가치가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히 여기서 어떤 점을 잘 봐야 할까요? 3번 중고차 매매센터 정비, 4번 민간개발부지 정비, 5번 자동차 부품상가 정비, 6번 중고부품거리 환경정비, 8번 학교 가는 길 조성, 생활권 계획과 많이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 외에도 정비사업 가능 지역도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스터 플랜을 따라서 노후도를 살펴봤습니다. 개인 투자자인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가치가 있는 지역을 나름 표기해 봤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고요. 저 나름대로 우선순위는 정해두었습니다. 특히 저는 민간개발 부지와 바로 옆에 정비사업 가능 지역 부분이 저의 눈에 띄었습니다. 계획안에서는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두 거점, 즉 중고차 매매센터, 자동차 부품 상가와 함께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 부지에 대해서 지역 산업의 현대화 그리고 재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공공의 정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장안평 일대 지구 단위 계획을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권 계획에서 살펴봤던 장안평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검토란 문구 기억하시나요? 실제로 2018년 8월 16일 재정비 결정 고시문이 나왔습니다. 2007년 최초로 지정된 이후 11년 만에 재정비 고시가 나온 것입니다. 결정 취지를 보시면 사유가 나오는데요. 앞서 장안평역 일대는 송동구 용답동과 동대문구 장안동이 헌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 최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당시에도 장안평, 성동, 장안평, 동대문 두 개 자치구로 이원화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이원화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통합과 확장을 위해서 재정비를 추진코자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면적을 보시면 기존 29만 5,111제곱미터에서 52만 3,805제곱미터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넓은 면적은 아니지만 일부 제3종 일반주거 지역도 합리적인 용도지역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서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화되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구역 내에 3개의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중앙시장 특별계획구역은 십리동 편에서 언급했으니 여기서는 생략하고 이 영상에서는 용답동 231 일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과 생활공원 계획에서도 표기된 부분이었습니다. 민간개발 부지 정비로 언급되어 있었던 구역이죠.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고시문에서는 용답동 231 일대를 자동차 관련 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 산업 및 저이용 공간 활성화라고 적혀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용답동 231 일대는 23년 현재 지금은 청년 안심주택이라고 불리는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22년 1월 14일 착공되었으며 지하 5층에서 지상 47층의 1403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해당 구역은 준주거 지역이었는데요. 하지만 역세권 청년주택 인센티브를 받아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옆은 어떨까요? 해당 구역도 생활공원 계획에서는 민간 개발 부지 정비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서는 정비사업 가능 지역으로 표기되어 있죠. 저는 솔직히 이 구역이 제일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재도 준주거 지역으로 땅의 용도가 좋은데 바로 옆에처럼 충분히 역세권 청년주택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코자 할 경우에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었거든요. 역시나 해당 구역의 용답동 230-4번지 일대는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인가가 완료되었으며 역시나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 되었습니다. 용답동 231 일대, 용답동 230-4번지 일대가 준주거 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청년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 기존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경우 모두 2번 일반 상업지역과 폭 20m 이하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다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럼 중랑물재생센터의 현대화 사업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해당 구역의 부동산에 가면 사장님께서 매번 군자차량 기지 이전, 중랑물재생센터 지하를 일종의 호재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호재만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현재까지도 계획일 뿐이고 현재도 유효한지 살펴봐야 되겠죠. 실제로 현재까지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비교적 최근에는 탄천물재생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23년 5월 8일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반면 중랑물재생센터 지하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기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유의미한 자료는 2019년 11월 13일 서울시 보도자료입니다. 4개의 물재생센터 미래전략산업 육성 신거점으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인데요. 여기서 어떤 점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거점은 항상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저이용 부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복합적 입체적으로 활용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4개의 물재생센터 중에서 중랑물재생센터가 가장 오래되었다는 점도 알 수 있죠. 이 자료를 보시면 단순히 물재생의 순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물산업선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를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여 결국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서울시는 2단계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시설을 지하화하여 상부에 물산업 클러스터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주거, 여가, 휴식이 공존하는 마을 단위 도시 공간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도 유의미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보시면 저는 충분히 먼 미래에는 중랑물 재생센터 부지에 주거 기능이 도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곳은 한천로 2길입니다. 생활권 계획에서 한천로 2길에는 중고 부품 판매 거래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이 길을 기준으로 남쪽은 준주거 지역,
일반 상업지역으로 땅의 용도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임장 갔을 때는 고층의 신축 오피스텔이 많이 지어져 있었고 또한 지금도 많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자동차 정비업체, 중고 부품 상가와 혼재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대가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에는 충분했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부자촌년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